안녕하세요. 박마른 유공감 세상의 박마르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충북 제천에 와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와 있냐면요. 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주최한 장애인단체 너는 누구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감 세상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제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하실 패널분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울산 광역시 지적 발달 장애인 복지협회가 우리 박원순 회장님 여기 계시네요. 네. 그리고 박수 좀 해주세요. 네. 부산 여성장애인연대 허미순 부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환호성까지 있네요.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충북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배광열 사무처장님. 네. 또 옆에 계신 분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호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전남협회죠. 우리 김서연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이렇게 5분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주제가 우리 장애인 지도자 대회잖아요. 장애인단체 너는 누구냐? 의미심장해요. 장애인단체 너는 누구냐? 저한테 들이대면 끔찍할 것 같아요. 먼저 옆에 계시는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찬호 사무총장님, 장애인단체 너는 누구냐?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네.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심오해요? 네. 그동안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뭐 정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곳에 뭔가 책임과 뭐 그런 걸 많이 물었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를 돌아다보고 네.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는 의무를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옆에 계시는 우리 박원수 회장님, 이게 울산에서 오셨어요. 네, 울산에서 왔습니다. 네. 올해 그러면 장애인단체 우리 지도자에 처음 참석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한 3번 정도 참석했는 것 같아요. 그럼 올해 의미는 어때요? 3번 하셨으니까. 네, 저는 오늘 처음 딱 들어오는 순간 장애인단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깜짝 저는 놀랐어요. 저는 본인이 네. 제가 장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적 발달 장애, 자폐성 장애 7가 네. 이거 그렇게 초중증 장애인들 키우는 엄마인데 네. 정말 이제 너는 누구냐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지도자의 그지요. 네, 그렇죠. 그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과연 제가 보수의 지지를 가지는 거 아닌가. 정확히 리더자의 그 정치적인 이념의 보수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의 CEO의 보수 이런 겁니까? 뭐 그런 걸 갖다가 저는 혹시 그런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가. 네. 그거는 아닐 것이다. 정말 리더자로서 정말 리더자는 좀 겸손도 해야 되지만 네. 정말 우리 장애인과 함께 우리 아이가 함께 이래 가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애인단체 너는 누구냐 딱 할 때 깜짝 놀랐죠. 지도자로서 네. 리더자로서 좀 이렇게 낮추고 예. 다가가고 배려하는 네. 그러한 마인드가 생겼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에 장애인단체도 저도 많이들 보고 저도 함께 장애인 당사자로서 일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제 더 다가가는 모습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소연 우리 팀장님은 우리 여기 패널들 중에 가장 지금 아름다우세요. 네. 네. 현장에도 지금 경험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좀 작을 것 같아요. 연령이. 네. 그래서 그 너는 누구냐 딱 할 때 어땠어요? 네. 일단 저는 지역사회 일원이자 네. 비장애인이고 네.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사실 이런 자리가 없는 이상 많은 여러 종류의 장애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신장장애인협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네. 신장장애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신장장애인분들에 관한 뭐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만 알고 살았지 되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되게 힘든 고충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았고 저도 비장애인으로서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장애인분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 하면서 장애인 단체 너는 누구냐를 할 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서로를 소통하고 이해하고 공감 만들고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두 분에게 이제 여쭈지 않았는데 우리 백강렬 사무처장님. 네. 너는 누굽니까? 네. 네, 사실 저는 그 장애인 단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 타이틀을 봤을 때 네. 주저하지 않고 생각하고 답을 딱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거는 제가 사실은 일을 한 지는 8년 정도 됐는데 네. 장애인단체 연합회라는 각각 유형의 단체들을 취합해서 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형들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포괄적으로는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네. 시사되는 부분은 장애인 단체 역할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느꼈던 그 장애인 단체 너는 누구냐에 대한 답변은 시설의 대변인이자 네. 탈시설의 대변인이자 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장애인 단체다라고 저는 아. 딱 답을 줬습니다. 이 명확하게 전문가다운 정답을 딱 얘기하시네요. 예? 아유. 알았습니다. 저 옆에 있는 우리 허미순 부대표님. 예. 부산 여성장애연대에서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주제, 장애인단체 너는 누구냐? 이 느낌이 어떻게 전달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요?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예. 네. 저는 여성 장애인으로서 굉장히 우리 여성들이 취약 계층에 더 있는 것 같아요. 모두들 네. 더 장애가 더 내가 소속돼 있는 장애가 더 크다는 그런 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성 장애인이 더 많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거 공감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너는 누구냐에 관해서 답변은 우리 장애인 단체장들이 네. 많이 좀 뭐랄까 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예. 그 단체장으로서의 뭐 권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네. 희생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예, 그런 마음을 깔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갈 때 정보를 이래 많이 접하지를 못해가지고 네네.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그때 내가 좀 더 그 참여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내가 더 발전된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았나 네. 그런 게 굉장히 후회가 되고 그랬거든요. 제가 장애인으로 살면서. 그리고 우리 허미순 부대표님은 예. 지금 장애 여성이시잖아요. 네네. 예, 또 스틱을 짚고 계시고. 네네. 예. 근데 사실 장애 여성, 여기 남성 장애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우리 여성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누구냐 할 때 이 장애 여성에 대한 소리를 많이 내실 것 같아요. 예? 네. 야,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하는 걸 떠나서 각자가 누가 이렇게 얘기하실 때 예를 들어 김수현 팀장님 뭐 얘기하시면 그냥 바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네.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서 기다리지 마세요. 네. 정말 편안하게 얘기하시면서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애인단체 너는 누구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패널분들과 나눠봤는데 자 그러면 이후 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극도 받은 거고 또 내년도 2019년도 2018년도는 또 어떻게 살아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세션 주제를 줬는데 한 가지는 좀 전에 너는 누구냐 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우리가 각자 지역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또 단체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뭐 오늘은 이게 지적하는 것보다, 자, 우리 장애인들이 내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분부터 말할까요? 저 먼저 할까요? 네, 우리 이찬호 사무총장님. 예, 저는 그 척수 장애라는 장애 유형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지체 장애 안에 그 소분류로 되어 있지만, 네. 확실히 그 지체 장애 갖고 있는 평균적인 어떤 그런 장애 유형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척수장애의 특성은 거의 중도 장애가 거의 99% 이상 중도고요. 저도 20대 후반에 다치게 됐고, 그러니까 척수장애는 대부분 특색이 있습니다. 특성이 대부분 많이 저처럼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많이 타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보행이 어렵고, 그러니까 근육신경이 마비가 되고 감각신경이 마비가 돼서
욕창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희 척수장애인들은 욕창에 걸리기 굉장히 쉬운 그 장애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네. 최근에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활동형 휠체어라는 몸이 좀 이렇게 자유로운 분들이 타는 활동형 휠체어가 이제 건보에서 이제 보급되게 됐는데 활동형 휠체어를 처방받은 사람들은 욕창 예방 방석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활동형 휠체어의 처방 기준이 뭐 몸이 자유롭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몸을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 수동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욕창 예방 방석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공무원들이나 이 사회가 척수장애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그 척수장애인들이 중도에 다치고 병원 생활을 되게 오래 합니다. 저희 그 실티 소서에 의하면 평균 30개월 정도를 병원 생활을 해요. 30개월이면 2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반이라는 기간은 그 선진 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손을 쓰거나 하는 분들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통 6개월 이내에 지역사회로 복귀를 하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치료의 어떤 뭐 그런 부분들 아니요.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험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험, 뭐 산재라든가 자동차 보험이 일찍 조기에 퇴원을 하게 되면 이 장애인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많이 깎여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오늘 그리고 주제인 그 지역사회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뭐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정착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주택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직업 문제라든가 사람의 인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역사회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병원 생활을 되게 오래 합니다. 물론 일찍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한 2년 반 정도를 병원 생활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극단적이지만 그냥 무료하게 병원에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갈 준비를 병원에서는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생활이 끝나고 지역사회에 나가도 그냥 또 지역사회에서 또 칩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제 정부에 얘기를 하는 게 병원에 있을 동안에 지역사회에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 달라. 직업재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나가서 내가 휠체어를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면 이참 총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을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방법이 있다면 이게 예산입니까? 정책입니까? 인식입니까? 복합이에요? 저는 그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제일 우선적인 거는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식이? 그다음에 제도고요. 그다음에 제도가 올바로 돼야 예산이 나오는 거니까. 그게 돼야 되는데 물론 장애 유형마다 다 다른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곳에 몰아서 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맞춤형 복지를 주장을 해서 장애 등급이 폐지가 됐지만 그 어느 누구도 뭐 시각이든 척수든 아니면 뇌균이든 발달이든 그 장애형에 맞는 제도가 없이 그냥 뭉텅그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수장애는 특성이 있습니다. 척수장애는 중도장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대, 30대가 많고요. 그다음에 학력이 되게 높습니다. 거의 85% 이상이 고졸 이상이고 35% 이상이 학사,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는데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직장당을 하거나 이럴 때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주나 이런 분들이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뭔가 선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은 일을 못할 거다라는 그런 선입견. 그러나 저희 척수장애인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요. 저희 협회의 모토는 세금 내는 장애인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이 사회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는 거는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우리 사회에서 합류해가지고 사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뭐 완전한 사회 참여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울산광역시 지적장애인 복지협회죠? 우리 박원숙 우리 회장님. 우리 지적 발달 장애인은 당사자가 할 수 없잖아요. 항상 옆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저는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경제적 요건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인데, 그런데 일을 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막 사 먹고, 또 입고 싶은 예쁜 옷도 막 사 입고, 화장품도 좀 사고, 막 이런 것도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그렇게 다양하게
그런 게 참 이렇게 같이 옆에서 해주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발달 장애인들은 특성상으로 네. 스스로 이래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네. 그죠? 그리고 또 소득 감소로 그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애연금, 지금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연금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취업을 했을 경우에 보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근로지원 있다면 그 근로지원인 옆에서 네. 보조해주고 하는 그런 게 좀 확대시켜 줬으면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좀 행복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예, 저는 예. 그렇게 제가 오늘 제가 생각합니다. 질문한 것처럼 네. 이런 구비적인 조건들이 맞춰지면 네. 실제로 우리 지적 장애인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예. 우리 박원석 회장님은 또 장애인 당사자 네, 장애인. 어머님이시잖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더욱 더 네. 그런 부분들을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초중등 장애 1급은 그래도 네. 케어가 필요하니 네. 그 이제 생활시설 주거 시설에 이제 네. 지금 있는 게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발달 장애지만 2급인 아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버스를 타고 6시 정도 돼서 출근을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아, 우리 울산에 있는 우리 전국에 한 5만 명 정도 될 건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네. 우리 저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저런 걸 좀 옆에서 많이 도움을 주면 야, 얼마나 그러니까 좋을까. 우리 박원석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이제 자녀분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도 얘기하셨고, 근데 포인트가 일자리인 것 같아요. 네, 일자리가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일자리가 있어야지 사회 참여도 되는 거고 네. 당당한 자기의 존재감도. 네. 그러니까 이찬호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도 내는 거고, 네. 또 당당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네. 야, 그러니까 일자리에 포인트를 맞추고 계시군요. 네. 네. 우리 김수현 팀장님은 어떠세요? 끄떡끄떡 하시는데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네. 네, 저는 사람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해도 뭐 네. 남들과 격리되거나 분리되어서 다르게 평가되면은 그것보다 불행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도 비장애인 분들은 편의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내 세금이 아깝다라든지 네. 약간 혐오 시설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장애 등급을 받아야만 장애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저희가 뭐 운동을 하다가 뭐 다리 다쳐서 깁스를 했을 때 네. 혹은 뭐 짐이 너무 많아서 혼자 다 들 수 없을 때 저희는 상황적으로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장애인들 뿐만이 아니라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뭐든 비장애인이든 모두가 행복한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행복한 네. 조건에 이제 편의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편의증진법이요. 네. 장애인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장애인, 임산부, 노인 이렇게 국한돼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서울에 예전에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냐. 근데 요즘에 보세요. 이게 여행 가방 드신 분들이 먼저 들어가세요. 그렇죠. 예, 유모차 드신 분 끌고 가는 어머님들도 같이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애인들이 행복하려면 편의시설이 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 예, 저 공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그 허미수 부대표님. 예. 예. 그러면 우리 여성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네. 죄를 그게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예. 야,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하면서 대표님은 지금 행복 지수 몇 프로? 아주 높아요. 아주 높고 90% 이상입니까? 예, 거의 야. 100%입니다. 네. 예. 그럼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4년 전에 그만두고 네. 제가 정말 배우고 싶은 뭐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프로그램, 지역사회에 네.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우리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네. 근데 이제 비장애인, 장애인을 떠나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할 수 있는 한 네. 굉장히 부지런하게. 네. 예, 그게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장애인이라서 뭐 내가 행복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나 스스로
나 내가 스스로? 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15라는 시청에서 가는 그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든 정보가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 거기에요? 이제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면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허민수 예. 부대표님 예. 프로그램 얘기하셨는데 예. 프로그램이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프로그램 중 하나 소개할 게 있나요? 예, 우리 여성 장애인 연대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제 운동량이 부족해서 네. 파크 골프 교실이라든지 파크 골프 교실. 예, 럼볼 교실 럼볼 교실. 그리고 이제 저 요가 교실 이 세 가지를 요가까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그렇죠. 너무나 우리 여성 장애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이제 프로그램이 좋아야지 또 여성 장애인분들이 같이 예. 참여해서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도 마인드도 해야 갖게 되고, 되고 사회 참여도 하게 되고. 근데 다 뭐 따지고 보면 그 프로그램도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죠. 부산 예산은 좀 잘 챙겨주고 있나요? 여성 장애인들을 위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운영 공개적으로 얘기하세요. 혹시 부산시장님이 듣고 계시면 보고 계시면 더 좋죠. 네, 예산 좀 팍팍 올려주세요. 자 우리 백강야 사무처장님. 네. 예.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별개 한 가지가 있고요. 우선은 네. 첫 번째는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이제 육아를 도와주는 남편으로서 유모차를 끌고 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이제 할머니께서 이렇게 잠깐 앉아 계셨는데 유모차가 못 지나갔어요. 네. 그랬더니 할머니 분께서 나 못 일어나 비켜서 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나가시던 분께서 일어나질 못하면 나오지를 말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이 저는 유모차를 몰고 있었지만 네. 장애인분과 그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과연 장애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할머니께서 못 일어나셔서 비켜가야 됐을까? 아니면 그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한 말씀 던지신 분께서 도와주셨을까? 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식적인 부분이 저희는 모든 단체들 뭐 하다못해 시설에서도 인식 개선해서 다 제각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갭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인식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이 좁혀지지를 않는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인식 개선 교육은 말 그대로 한 단계 도약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만 멈춰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별개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교육적인 부분입니다. 네네. 교육적인 부분을 제가 좀 중점을 두는 게 앞서 일자리 말씀도 해주셨는데 왜 장애인은 항상 말단 직원이어야 되고 임가공만 해야 되고 네. 전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CEO가 될 수도 있고 그럼요.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중소상공인이 됐더라도 어쨌든 중책을 맡을 수도 있는데 항상 보면 말단 직원에서 잡일을 하는 수준에 멈춰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백강야 사무처장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지적사항을 하셨는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처장님 생각은 왜 그래요? 교육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교육이. 네. 네. 한 가지 예로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네. 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도 물론 발행이 되겠지만 네.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모든 책자는. 네. 근데 그게 꼭 저는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네. 모든 비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복 학습을 해야지만 저도 습득을 할 수가 있는데 오디오북을 계속 리플레이해서 듣다 보면 네. 저도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반복 학습뿐만 아니라 어쨌든 교육이 뭐 초중 고 대학교까지 다 지원이 되는 교육 체계를 만들어 놔야지만 게임 트임이라고 그러죠. 제가 학문에 대한 트임이 있어야지만 더 높은 자리로 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계속 뭐 특수학교가 됐건 일반 특수학급이 됐건 통합교육이 됐건 기초적인 생활하는 것만 가르쳐 주지 취업에 관한 부분, 내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도움을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백강야 사무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인식에 대한 부분, 또 교육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한 분씩 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분의
단체를 맡은 역할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식 부분하고 또 직업 부분하고 교육 부분하고 프로그램 부분 예, 이게 다 하여튼 뭐 예산과 연관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한번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요 주제로 가지고. 예. 자, 그러면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이찬호 사무총장님은 척수장애협회가 또 전국으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부가 있으니까. 예. 실제적으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척수장애에 대한 인식 문제 아까 좀 잠깐 얘기하셨는데 예, 뭐 휠체어 부분만 다 많이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 부분에 대해서는 척수장애인 협회에서는 만족합니까 지금? 만족 못하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병원 생활, 어차피 병원 생활을 오래 할 때 네. 병원에서 충분하게 지역사회에 나갈 수 있는 뭔가를 좀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중도 장애이기 때문에 어떤 중도 장애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기 장애를 수용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몸이 이렇게 된 거를 인정하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됐다는 그 수용하는 부분을 병원 내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네. 병원 내에서는 그냥 의료적인 부분, 물리치료하고 이런 것만 가르쳐 주는데 이런 거를 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옷을 입었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나머지도 잘 끼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생활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는 전환재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원 생활하고 지역사회의 중간 과정에 네. 이 지역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아이엘 센터의 그 체험홈이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협회가 저희가 자부담을 들여서 저희 돈으로 구로동에 아파트 하나를 얻어서 이곳에서 저희가 한 달 동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병원 생활 30개월 한 분들이 그런 훈련 없이 나가서 생활하는 거하고 이 한 달이란 기간 동안에 체험을 하고 나간 사람들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저희 여기까지 한 32명 정도를 내서 보냈는데 이분들은 다 자기가 직업을 갖고 자기 장애 이전에 일상의 삶을 다 찾게 되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가 국회에다가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중도장애인들은 장애 이전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이런 것만 하나만 해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내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저희가 이거를 지금 전국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네.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게 아예 주제를 좀 주겠습니다. 예. 자, 우리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장애 인식에 있어서 아직도 개선할 게 많다고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문제가 비장애인 쪽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일까요? 예. 그러면 인식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예산이 더 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애 인식 개선할 때 누가 주체인지 누가 문제인지 예.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분부터 할까요?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돌팔매질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희 네. 장애인 단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캠페인을 하러 나가서 네. 저희 장애 유형은 이렇습니다라고 먼저 외치기 이전에 그 사람들과 공감하는 뭔가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이 무조건 저희 장애는 이렇습니다. 저희 장애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해주시고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해 주세요. 이렇게만 외치고 있다는 거죠. 네. 전 그것보다는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걸 먼저 알려주기보다는 네. 당신도 지금은 많이 좀 쓰이고 있지만 당신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네. 조건을 가지고서 같이 뭔가 끌어들일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야지만 저는 인식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장애인 단체는 항상 사진을 활용하죠. 장애인들은 이렇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 항상 불쌍한 모습, 어려운 모습만 담겨 있어요. 왜 정장을 입고 멋있게 서 있는 모습, 사장으로서 지휘하는 모습, 그럼요. 교수로서 네. 강의하는 모습 그런 거는 네. 찾아볼 수가 없고 맨날 어려운 사진들만 있어요. 저기 가끔요 사무처장님 그 말씀하셨으니까 저 초상권 괜찮아요. 제 거 쓰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는 네. 이렇게 장애인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구나라고 그럼요. 인식이 이어질 것 같은데 맨날 불쌍한 모습만 보여주면 동정의 상대로밖에 좀 보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스스로가 약간의 문제가 더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네요, 솔직하게. 네, 맞습니다. 저도- 자, 네, 그러면 이찬호 사무총장. 예,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너무 어려운 모습만 보여주는 게 있는데 네. 그런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각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식 개선 그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고용공단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뭐 개인의 어려운 점이나 뭐 장애에 대한 어려운 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휠체어 럭비 체험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장애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휠체어 타신 그 장애인 선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시합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시합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장애에 대한 서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 장애인식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좀 개발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아요. 자, 이찬호 사무총장 말씀인데 우리 네, 저는- 그러면 박원석 회장님은 장애인 인식 개선에서 우리 스스로가 문제예요? 아니면 비장애인의 문제가 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장애인이 이제 먼저 이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울산 장애인 총연합에서 보면 1년에 한 번씩 이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네. 보면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이렇게 같이 자원봉사를 같이 함께 합니다. 네. 함께 했을 때 그냥 계속 말만 우리 장애인이다, 장애인이다 이렇게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직접 그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휠체어를 타면서 네. 지체 장애인의 어려움과 시각 장애인의 그 불편함을 네. 정말 그때 그 자리에서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행동으로. 행동으로? 예,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청소년들이, 고등학생들이 너무 지금 정말 자기 몸소 체험을 하니까 이게 정말 정말 교육이 이게 진짜 올바른 교육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장애인들은 꼭 어디를 가면 얻는 거에 익숙해져가 있다. 받는 거에 받는 거. 받는 네. 거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사고 방식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다른 인식 개선에 있어가지고 네.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가서 당당하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그 지자체에서도 이 단체는 정말 자기들이 노력해서 장애 인식 개선이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꼈을 때, 봤을 때,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인식 개선에 그게 좋다. 인식 개선의 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럼 김서연 팀장님은 이제 신장장애협회에서 이제 팀장으로 네. 계시는데 네. 실제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말하지 않으면 신장장애에 대해서 잘 모른다 했을 때 그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네. 현장에서 봤을 때 우리 스스로도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비장애인들이 우리를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다른 문제인데 저는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야, 거창하네. 대한민국 시스템 잘못됐다고 네, 저는 말씀하시는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가 처음에 뭐 2000년도 초반에 흑인분들이나 눈이 네. 파란 이렇게 외국 분들이 오면 굉장히 신기하고 이상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글로벌 시대에 오면서 그분들이 아무렇지 않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랑 같은 사람인 거를 이제 인식하게 됐는데 그것처럼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명목으로 장애인 학교, 좋은 뭐 장애인 시설 굉장히 따로 분리해서 격리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거는 별도의 시설, 별도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은 시설과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같은 사회 공동 구성인으로 인지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명목으로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비장애인들과 어렸을 때부터 격리시켜서 저희가 그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섞이고 부딪히고 네. 같이 이야기하고 한다면은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같이 어울리는 게 장애 인식 개선에 가장 좋다고 얘기하신 네.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 안 하셨던 우리 허미순 부대표님. 네. 네. 장애인 인식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클까요? 아니면 비장애인의 문제가 클까요?
서로 똑같이 저는 아, 똑같아요? 네. 이유를 서- 얘기하시죠. 예. 네. 서현 팀장 그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 예. 그러는데 이 사회적으로 서로가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생활에서 장애인이라서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탈 때 전동 휠체어가 굉장히 이거 전동 휠체어는 좀 콤팩트하지만 네. 그보다 좀 큰 게 있어요. 스쿠터.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에 가득 차요. 두 분 정도 더 탈 수 있어요. 그렇죠. 공간을 많이 출퇴근 시간에 차지하니까. 굉장히 네. 많으신 분들이 네. 예, 많이 그거 하는데 할머니들이 요즘 노인네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냥 대놓고 그럽니다. 왜 나왔냐고 할머니 분들. 할머님들이? 왜 어르신들이 왜 나왔냐고 우리 예. 장애인분들로. 그러면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거든요. 네. 그럴 때 서로가 배려가 없구나. 예. 아. 예. 실생활에서 서로 배려하고 네. 그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뭐 인식의 차이는 50대 50,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서로 배려해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얘기했고 인식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 이게 뭐 우리 중앙정부 예산도 있을 것 같고, 예, 지방정부 예산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애인 예산들이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또 예산을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예산적인 부분은 사실은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족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전 예산적인 부분에서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앞서 장애인 단체 너는 누구냐라고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시설과 탈시설의 상생의 존재이자 적대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각 시도에서는 장애인 복지 예산이라고 해서 뭐 몇십억, 몇억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리 자립을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시설을 위한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시설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호의호식은 아니더라도 따뜻한 곳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지내고 계시는데 탈시설, 자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서 생활을 이어가지도 못하죠. 그 예산 자체가 직접적으로 장애인분들에게 투입이 되는 건 아니고 다 장애인 단체나 이렇게 민간으로 이양이 돼서 네.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시설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지 제가 장애인 분들이 더 많은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제가 장애인 분들이 훨씬 많은데 왜 예산적인 부분을 분배가 안 되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죠. 불만이 많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불만은 뭐냐면 좀 더 쓸 때 써야 된다. 우리 맞습니다. 장애인들에 써야 된다. 그런 네. 의미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가 프로그램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분은 심하게 이런 얘기 하잖아. 사기라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이철호 사무총장님은 어떠세요? 그 예산은 효율성과 공정성, 공평성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장애인과 저 산골에 있는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이 다르거든요.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모두가 보편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예산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주고 네. 장애 유형에 따라서 뭔가 특별하게 해줄 부분은 따로 주고 네. 이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달 체계가 너무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전달 체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전달 체계에 투입되는 돈이 너무 많아서 네.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써야 되는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달 체계를 좀 슬림화시키고 좀 단순화시켜서 그 예산이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철호 사무총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전달 체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전달이 내려올 때 그 안에 뭐 인력 비용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는 거,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거죠? 방대하고 중복되고 교체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양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아,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박은수 우리 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우리 발달 장애인들을 보면 네. 국가에서 사실 국가에서 책임져 주면 제일 좋겠죠. 네.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뭐 75세 이상 되고 이러면 케어를 잘 못하잖아요. 우리 네. 우리
또 우리 발달 장애인들은 나이가 뭐 40세, 45세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 학년기일 때는 그나마 학교에서 수업이라든지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모든 걸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좀 걱정이 덜 되는데 졸업 후에 뭐 주간 보호라든지 뭐 단기 주거시설 이게 턱없이 우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그리고 이 아이보다 내가 하루 더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걸 보면 그렇죠. 저도 많이 그 부분은 뭐 공감을 하는데 지금 예산, 우리 네. 발달장애인 예산들이 네.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네. 어떠세요?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오늘 또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제가 네.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이게 주간 보호라든지 이런데 기간이 뭐 3년, 한 번 더 하면 6년 아니면 네. 10년 이렇게 되었을 때 네. 우리 보고 나가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좀 도움을 달라고 그리고 함께 좀 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주간보호 이런데 성인시설로 졸업 후에 네. 졸업 후에 이제 갈 수 있는 곳을 이제 우리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좀 많이 필요로 하니 도움을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우리가 5분의 이야기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장애인 스스로의 아니면 단체의 지방에 관련된 중앙정부에 관련된 이 장애인 관련 양극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그럼 백학년 사무처장님 그래도 오늘 쓴소리 많이 하시니까 실제 우리 장애인들의 관련돼서 양극화 많이 보이시죠? 네,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전 어쨌든 장애인단체 종사자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광역 시도는 좀 그나마 좀 덜할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시군으로 들어갈수록 장애인 단체가 유명무실해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은 단체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 그렇게 같이 사무실을 쓰면서 그냥 사업은 또 다른데 같이 쓰고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아예 장애인 단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장애인 수와 과연 비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수 장애인 그 지역에 장애인 한 명이 있더라도 보장이 돼야 될 건 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장애인 단체들끼리 가감하게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지역까지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을 가지고. 네. 자, 이찬원 사무총장님. 네. 예, 저는 그 아까 양극화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저는 복지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양극화의 원인의 복지 정책이다. 예, 예. 복지 정책을 그냥 통으로 놓고 여기에는 많은 장애인들 그 특성도 고려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저는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득 보장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런 정책을 피고 근로를 하고 뭔가 그 사회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실 그런 분들에게는 투트랙으로 돼야 되는데 이건 일도 주는 것도 아니고 소득 보장도 안 되고 좀 엉망진창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맞춤형 복지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한민국 그 장애인 복지의 정책을 투트랙이든 쓰리트랙이든 맞춤형으로 가야 이 삶이나 이런 것들이 만족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좀 우리 장애인 쪽에 양극화는 인정하시는 거고 네. 그 원인이 이런 투트랙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좀 전에 얘기하셨던 문제를 얘기하신 거죠? 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김수현 팀장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아까 예산에 저희 신장 장애인분들이 가장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는 전남협회예요. 전남협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억 단위가 안 돼요. 저희는 1000단위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신장 장애인분들은 평생을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들어가는 병원 비용만 평균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 정도가 되고 그런데 대부분 신장 장애인분들은 내부기관 장애인이기 때문에 92%가 그 후천적 장애인분들이세요. 그래서 대부분
가정의 가장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질병을 장애를 앓게 되면은 한 가정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당연히 일자리는 없으시죠. 근데 병원비는 계속 나가야 하고 근데 신장장애인협회는 돈이 없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래서 저희 사비를 꺼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실상이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뭐 누가 잘났다, 누가 더 힘들다, 누가 더 잘났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골고루 정말 맞춤형 복지 저희는 정말 원하는 게 저는 딱 한 가지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겁니까? 저희 신장 장애인분들이 병원에 이동하실 때 그 피를 그러니까 뺐다가 넣었다 하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굉장히 낮으셔서 어지러워서 쓰러지세요. 근데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이송을 해주지 않으시면 게다가 그 되게 시골에 계신 분들은 뭐 순천이나 광양이나 대도시는 아니지만 좀 도시로 나오셔서 병원을 받아야 되는데 투석기가 모든 병원에 있지가 않아요. 큰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이송하시는 중에 쓰러지는 경우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이동하는 만이라도 그 이송하는 차량이라도 그 확보가 됐으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김선영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도 어떤 그런 예산의 양극화 얘기하셨고 또 마지막에 부탁까지 얘기하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박마련 이후 공감 세상은 충북 제천에서 우리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 장애인 단체 너는 누구냐 이 주제로 또 우리 장애인들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공감적으로 이런 얘기 듭니다. 역시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정책은 우리 장애인 지도자, 장애인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곳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